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출문제 4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기본 작업에서부터 기타 작업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40분이 아니라요, 35분 타이머 작동하셔서 3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문제 PDF 파일 인쇄하셔서 연습하시고요. 또 하나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서 기본 작업부터 차트 작업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시면은요, 기본 작업인데요. 자, 문제 1 기본 작업은 총 배점이 20점이고 1번부터 3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주의점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셀 서식에서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와 문자 그대로 무조건 똑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200명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200, 450 숫자 쓰시고 셀 서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글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 셀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입력된 셀은 총 5점인데 셀 단위로 채점이 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빠르셔도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거나 기호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빠르기가 좀 힘드니까 다른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푸시고 시간을 남겨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5점 안에 셀 단위로 채점이 되니까 입력하는 대로 셀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주어진 대로 똑같이 입력할 것. 자, 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된 문항은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10점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문제를 풀지 못하셨으면 그 부분 2점만 감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동그라미 번호 없이, 자, 이렇게 기호가 있는 그 지시사항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이 부분 중에 하나를 실수를 하시게 되면 5점 그대로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서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자, 기본 작업 2시트를 클릭을 하셔서 동그라미 1번서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셀에 제목 앞뒤로, 자, 셀에서 직접 하실 때는 더블 클릭이고요. 자, 수식줄에서 하실 때는, 자, 클릭하신 다음에 한글 자음, 미음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미음을 누르시고 바로 한자 키를 누르셔서, 자, 이 밑에 보시면 보기 변경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되는 문자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뒤에다 놓고 같은 방법 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 글자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작업이 안 됐을 때는 같이 반복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입력이 끝나셨으면, 자, 엔터 치셔도 되는데요. 자, 이 수식 입력줄 앞에 이 체크가 입력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1에서부터 F1까지 범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라,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해라, 이런 모든 작업들을, 자, 보통은 셀 서식에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그 도구에서 일일이 찾아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맞춤에 보시면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셀 스타일 강조색 6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자, 여기 스타일 그룹에 가서 보시게 되면 셀 스타일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셀 스타일이 있는데, 이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6이라고 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Y 견고디 글자 크기 이 등등도 역시 이 글꼴 탭에서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에서, 그리고 셀 서식에 글꼴 탭을 눌러서 동시에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HY 견고디, 그리고 크기는 17 쓰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셔도 되는데 목록이 없을 때는 직접 쓰시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밑줄은 이중 실선 이렇게 대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그 글꼴 탭에 보시게 되면 경고딕 글자 크기 17 그리고 밑줄은 이중 실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하셔야죠. 행 높이 28은요 반드시 1행. 자, 여기 행 번호가 있는 여기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자 28이라고 쓰시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 높이까지 지정하신 2번 문제 풀었고요. 자, 3번 문제 영역을 설정하실 때 이렇게 컴마가 있는 부분은 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셔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범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자, 이 부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4에서 A5 자, 한 영역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A6에서 7 계속해서 컨트롤 키 누르신 채로 A8에서 9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A10에서 11 그리고 A12에서 13 각각 범위를 설정하신 후에 자,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3번 문제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E3에서부터 E4에서부터 F13까지 이 영역의 쉼표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 표시 형식 그룹의 쉼표 스타일 이렇게 도움말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 자, D4에서부터 D13까지 이 영역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 으로 가신 후에 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의미하고요. 그 서식을 자,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자, 이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Y 이 부분은 없어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 쓰시고 자, 그리고 1 쓰시면 되는데 자, 이 월과 1은 문자 값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쌍따옴표를 글자 앞뒤로 붙여주는 게 정식 맞습니다. 그런데 안 쓰셔도 이 사용자 지정에서는 그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문자는 쌍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해결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5번 A3에서부터 F13까지 자, 이 글꼴에서 하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뜻이고요. 적용한 후 굵은 상자 테두리는요. 자, 이걸 의미합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굵은 상자 테두리를 먼저 하고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게 되면 모든 테두리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서 이 점이 감점이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 다 해결하시게 되면 10점을 얻으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기본 문제 1에서 세 번째 문제 기본 작업 3에서 그러면 자, 이 아래쪽 기본 작업 3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문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조건은 종가가 8만 이상이면서 자, 이면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등락률이 1% 미만 자, 이상이라는 연산자와 미만이라는 연산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 A18에서부터 C20까지 조건을 입력을 하고 그 결과는 A22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조건을 쓰기 위해서 종가라는 필드와 등락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D3
셀을 선택을 해서 이 두 개의 필드를 Ctrl C 복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사를 하셔서 조건 위치가 A18이니까 이 18이 시작되는 이 셀에다가 Ctrl V 그래서 필드명을 직접 쓰셔도 되지만 입력하시기보다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크거나 같다 8만이라고 자 이때 세 자리 컷만을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등락률을 쓰실 때 이면서니까 이 8만이라는 조건과 같은 행에다 쓰셔야 된다. 미만 1% 자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써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입력을 이 영역 안에다 하셔야만 됩니다. 조건은 맞는데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5점이 정답이 맞아도 5점이 없어지는 감점이 된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복사 위치를 A22셀에 그대로 표시를 해라 이런 조건이 또 하나 있죠. 그럼 고급 필터를 지정을 하러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A3에서부터 F15까지 범위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눌러서 보실 때 무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이미 지정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범위에 클릭을 하시고 A18에서부터 B19까지 드래그 반드시 필드명 포함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복사 위치는 A22셀로 시작을 하도록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범위만 정확하면 여기에 표시되는 형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범위를 제대로 선택을 하셨고 확인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 데이터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A22셀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건 고급 필터를 해결을 하시는 게 자 이게 기본 작업 3이고요. 그렇게 해서 1번 작업이 모두 끝나는 것이 되는 거죠. 기본 작업 1을 지금 안 쓰신 상태에서 계속 다른 시트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계산 작업의 문제는 뒤에서 먼저 풀도록 하고요. 분석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을 먼저 보시게 되면 부분합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데이터 표 문제 두 문제로 나와 있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실수하시게 되면 그대로 10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의 문제의 유형을 다 공부를 하셔야 출제될 수 있는 범위의 기능들을 완벽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분석 작업 1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작업 1은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납입 기간과 이율에 따라서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먼저 보셨을 때 자, 납입 활부 원금 이율 기간 등을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여기다 갖다 놓고 기간에 따라 이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때 이 식을 월 납입액 식을 자 C12셀에 놓고요.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 B9에 있는 식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셀 주소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 후에 자, 그 다음에는 그 식을 포함해서 납입 기간과 이율 모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보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기능이 있는데 자, 이 표 기능에서 행에는 어떤 셀? 자, 이게 행입니다. 납입 기간 월이 행인데 자, 요 샘플 데이터에서 행이 자, 납입 월이죠. 그래서 B8셀을 클릭을 해주셔서 설정을 해주시고 열 입력 셀에는 자 이율이죠. 자 이율은 B7이 되겠네요. B7셀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샵으로 표시된 거는 셀 너비의 숫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열을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각각 글자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반드시 숫자를 보여주게끔 열 너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화면을 좀 축소를 한 이유가 이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표 기능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이게 이제 끝이 되는 거고요. 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 분석 작업 이 시트를 눌러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렬이네요. 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정렬 문제를 먼저 보실 때 부분합 기능이죠. 부분합 기능은 반드시 정렬이 선행돼야 됩니다. 자,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이 작업을 하고 평균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평균과 총 판매액을 최대값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을 계산해야 될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는 입고 판매 재고량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는 건 총 판매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분에다 필드명 A3셀에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 데이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 정렬, 오름차순 정렬은 자, 이 부분이죠.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주시면 건강부터 일반, 자, 이렇게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A3셀에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 그룹의 부분합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창에서 여러분이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지금 정렬한 항목 구분이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자, 뭐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평균입니다. 평균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지금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총 판매액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풀어주시고 입고, 판매, 재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건강, 스페셜, 일반 등의 순으로 평균이 먼저 계산이 되죠. 자, 이 부분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스페셜 경우에는 숫자의 경우는 아까처럼 샵으로 표시가 되지만 문자는 셀의 너비보다 그 크기가 크면 자, 이 너비가 이렇게 경계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비를 더블 클릭을 해서 맞춰주시는 걸로. 자, 계속해서 부분합을 또 한 번 하셔야 되는데요. 구분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입고, 판매, 재고 체크를 풀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항목은 총 판매액이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안 풀면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 평균 구하신 게 없어지고 최대값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문제에서 보여주는 이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자, 이 부분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작업 1, 2 데이터 표 기능과 그 다음 부분합 기능이 출제가 되어 있고 부분 점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그 두 가지 작업을 해결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면 좋아요.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저장을 하시기보다는 문제 하나씩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크로 작업을 먼저 할게요. 매크로하고 차트 작업을 끝내고 그리고 계산 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두 문제에 각각 5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고요. 매크로를 생성해서 매크로의 이름과 그 매크로를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못 풀게 되면 5점만 감점이 되는 거고요.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는 점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요.
혹시 개발 도구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 메뉴에서 옵션 누르시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개발 도구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부분입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데이터 바깥쪽에 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 있는 매크로 기록 클릭을 하셔서,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합계입니다. 자, 합계라고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다 건너뛰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후에, 자,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F4 셀에 클릭을 하시고 합계를 계산하는 화재 발생 건수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홈 탭에서 자, 이 자동 합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 E4까지 자, 입력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핸들로 끌어서 매크로 작성을 끝나셨으면 반드시 자, 이 왼쪽 하단의 매크로 기록 중지 또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 양식 컨트롤 B11에서, 자, B11에서 C12 영역, 요 영역에다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개발 도구의 컨트롤 보시게 되면, 자, 삽입 버튼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영역에다 그리실 때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러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아까 작성된 매크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컨트롤 단추의 이름이, 자, 지금 합계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단추이를 클릭을 하셔서 지우신 후에 합계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에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합계를 구하신 영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합계 매크로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범위가 설정된 상태로 끝난 것은 이 상태에서 기록 중지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록 중지 누르시기 전에 마지막 셀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기록 중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 매크로가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감점이 안 되는 건데요.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개발 도구의 코드에 가셔서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자,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 다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삭제하지 않더라도 매크로를 다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합계라고 기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미 기록한 게 있을 때 바꾸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핸들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F9셀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기록 중지 이렇게 하시나 그대로 끌어서 중지하시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기록 중지를 하시게 되면 매크로를 수정하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크로는요. 자, A3에서부터 F3까지 연한 녹색으로 지정하는 매크로인데요. 역시 셀 포인트를 바깥쪽에 두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이름 오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입력하신 다음에 A3에서부터 F3 영역에 색을 지정하실 때 홈 탭에 글꼴 그룹의 채우기에서, 자, 지금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표준색에서 연한 녹색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때 이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셔도 되는데, 자, 이 끝에 F3에다 클릭을 하시고
기록 중지, 왼쪽 하단에 기록 중지 또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놓고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중지하시나 한 번 더 클릭하고 기록 중지하시나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것이 D11에서부터 E12까지 요 영역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누르시고, 자,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그리실 때 Alt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 도형 안에다가 서식이라고, 자, 밑에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 이름과 도형 또는 이 단추 위에 글자를 쓰시는 이름이 지금은 같은데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 쓰시는 거 요거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서식으로 하고 서식 매크로를 연결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짚어 드릴 것이, 이 도형 하나 있는 글자를 서식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도형을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작성한 매크로,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때 글자는요, 자, 이렇게 쓰시고 홈 탭에서 자, 맞춤해 보시면 세로 기준, 가로 기준, 가운데 정렬까지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십자 모양이 있는 요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방금 전에 만드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의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자, 이 서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글자가 잘못돼서 고쳐야 될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2개가 끝나면 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차트 작업으로 가시는데요. 자, 차트 시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차트가 주어진 경우라면은요, 이 차트를 지우고 다시 새로 만드시면 0점이 된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차트는 반드시 제공되는 차트를 수정하는 걸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보시고요. 동그라미로 문제가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뭐죠?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1번서부터 차례차례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명별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즉 지금 총점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총점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차트 영역에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자, 지금 총점 영역, 자, 필드명에서부터 G3에서부터 G9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셔서 복사,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차트에 추가를 할 때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차트 안에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를 추가를 하고요. 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차트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쫙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문제 1번 푸셨고요. 자, 2번 총점 계열. 자, 이 추가된 요 계열 선택을 하셔서 자, 요 계열을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요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는 뜻이죠. 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해라. 자, 그러면 다시 이 꺾은 선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신 후에 보조축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기면서
이 보조축의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 보조축 값을 선택을 하고 다시 그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축 서식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최대값을 고정으로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 5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작업을 해주시되 이 아래쪽에 있는 항목을 보면서 이 차트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해결을 하셨고요. 자, 세 번째 총점 계열의 유관형이라고,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자, 클릭을 하면 전체 계열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관형이라는 요소를 한 번만 더 클릭을 하시면 조절점이 여기에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목을 지금 위쪽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레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시는 거지 이걸 드래그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해결하셨고요. 4번에 보시면 세로 갑축이 자, 이쪽입니다. 세로 갑축에 가로 제목을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가로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을 눌러서 보시면 축 제목이라고 있는데요. 자, 축 제목에 이 가로 기본 세로 축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로 제목으로 추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이 내용, 이 축 제목은요. 자,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점수라고 되어 있죠. 예, 점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차트 영역을 스타일 14번으로 그러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누르셔서 자, 이 스타일 중에서 1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차트의 모양과 출력 형태의 차트 모양을 보시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문제는 이 문제와 출력 형태를 잘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저장 누르시고 마지막 계산 작업을 풀어 주시는데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이 문제를 다 푸시면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계산 작업의 경우는 3문제 이상은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뭐 해결되지 않은 거는 이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입력으로 좀 값을 점수를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계산 작업만 다 푸신다고 하면 기본 작업의 일에 있는 데이터 입력을 못 하셨어도 크게 합격에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작업의 순서를 지금 제가 기본 작업 2와 3을 하고요. 분석 작업 1, 2 그리고 매크로 차트 작업 순서를 잡아 드렸는데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트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요. 작업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이 작업들은 반드시 실수가 없이 작업이 돼야 이 함수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함수를 만났을 때라도 그걸 한두 문제 포기를 해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게 되는 거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셀의 개수, 제품 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오죠. 즉,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셀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것이 count if s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count if s 안에 평균 이상이면서라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verage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A13셀에 클릭을 하시고, 자, 수식 기호를 쓰신 다음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중첩이 될 경우에는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count if s 안에 average 함수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테리어 레인지는 판매량이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 내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D3에서 D11 판매량 범위 내에서, 자, 두 번째 인수는 어떤 조건, 평균 이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연산자를 쓰실 때는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써 주시고, 이 연산자와 연결하는 결합 연산자죠. AND 연산자를 써주셔서 average라는 함수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판매량의 평균하고 비교를 해서 평균 이상인 것들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재고량 범위가 되겠죠. 세 번째 인수는 재고량 범위에서, 그럼 네 번째 인수는 이 범위 내 재고량 범위에서 20 미만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20 미만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2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두 번째 표 2에서 부서명의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 자, 이 계산 작업은요, 간단한 함수일지라도 문제를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문제를 잘 해석하시는 것이 우선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명의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요. 자, 이때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시가 나오죠. 표시에.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두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라운드 반올림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표 2번 문제로 가서 함수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12셀에 놓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 daverage, dsum, dmax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조건 범위가 필요한데, 지금 조건이 뭐죠? 부서명이 생산부. 그래서 조건을 여러분이 쓰실 때 이 부서명이 생산부인 요 조건을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생산부가 아닌 영업부를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자, 조건을 따로 여러분이 어딘가에 이렇게 써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되어야만 풀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서명이 생산부인 조건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daverage 함수 선택을 하시고, 자, fx를 눌러서 문제를 풀 때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G2에서부터 K11까지의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계산할 항목이 기본급이에요. 그러면 기본급의 필드는 K2가 돼도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이냐면 5번째 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 때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의 위치가 성명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를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 5 대신에 K2라는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이 크리테리어가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냐면 부서명이 생산부,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조건 범위를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수를 설명을 드리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5번째 필드를 계산하기를 조건이 부서명이 생산부인 것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여기까지가 디에버리지인데 이대로 놓고 계산을 끝나시면 자, 이거는 답이 같다 하더라도 틀리게 됩니다. 라운드 함수를 써야 되는데 자, 이 라운드 함수의 경우는 앞에서 제가 보통 함수가 중첩될 때는 순서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라운드가 앞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맨 앞에 자, 수식 입력줄 앞에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올림이죠. 내림 함수, 올림 함수 사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라운드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쓰시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num 디지트 값이 뭐냐. 지금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1000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니까 이럴 때 num 디지트는 이 동그라미 개수하고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되고요. 소수점의 경우는 셋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그냥 3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아니라 이번에는 10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100은 동그라미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 반올림 함수 내림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은 자, 요 부분을 잘 보시고 num 디지트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 이유 1000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다. 요 동그라미 개수를 가지고 이해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사실은 결과값은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 함수 문제에서는 이 라운드 함수를 안 쓰신다면 바로 이거는 8점이 감점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했지만요. 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fx를 누르신 다음에 요 첫 번째 num 디지트에 자, 여기 d average라는 함수를 여기다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average 쓰시고 가로 열고 자, 이 수식줄에서 d-average 함수를 클릭을 하면 다시 요 데이터베이스라 average 함수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여기까지 지정을 하시고 여기 데이터 첫 번째 인수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필드는 이번에는 제가 K2로 하겠습니다. 5라고 쓰는 거 대신에 K2로 그리고 크리테리온은 부서명이 생산부 자, 이렇게 범위를 자, 이때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이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함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자,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서식은 뭐 쉼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제가 d-average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다음에 라운드를 썼는데요. 라운드 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의 경우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 프로포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등록 일자에서 1만 뽑아내는 함수가 데이라는 함수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라. 자, 여기 표시해가 중요한데요. 자, 이 표시에는 만약에 골프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리고 등록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글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빼기 그 다음에 이 날짜의 끝날짜만 표시하도록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17셀에 놓고요. 자, 먼저 프로퍼라는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어진 함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프로퍼 또는 로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나열하고 그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요 그 함수의 성격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함수를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프로퍼 하시고 자, 이 구분 B17셀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을 하면 자,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됐죠. 자, 그런데 표시에는 빼기 그 다음에 1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식 입력줄에서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자, 문자 이걸 연결시키라는 뜻입니다. 요 빼기 기호를. 그리고 또 연결하시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요 등록 일자 있죠. A17셀에 있는 날짜 중에 1만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하신 후에는 자, 자동 채우기 핸들로 마지막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3번 문제 보셨고요. 자, 표 4번 한번 문제 4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승수가 높은 세개국 그러니까 몇 번째로 큰 이라는 개념은 라지가 되겠고요. 몇 번째로 작은 그러면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 큰 이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건데 그 조건은 우리가 if 함수 안에 라지 함수와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J17셀에 놓고요. 먼저 if 함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fx 대화 상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들어갈 내용은 자, 여기 있는 승이 이 승수가 높은 3개국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세 번째로 높은 이 세 개의 나라만 진출로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첫 번째 H17셀에 있는 이 승이 이 3개국보다 크면 세 번째 그 숫자보다 승수가 세 번째로 큰 숫자보다 더 커야만 1, 2, 3등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체 승범위 전체의 세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서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라지라는 함수의 경우 자, 라지 함수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 수식 입력줄에서 라지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숫자가 6이라는 값을 갖는데 이 6보다 큰 숫자가 나올 때 진출인 거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실 때 크거나 같다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숫자를 6을 찾아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숫자가 6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 돌아가서 식이 완성이 됐는데 이때 이 라지 안에 들어있는 이 H17에서부터 H26의 이 셀 범위는 중국에서부터 이란 이 승값하고 계속 똑같이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 안에 라지 함수 기록을 하실 때 이 범위를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하시고 그 조건이 모두 맞다면 진출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조건은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쌍따옴표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라지 함수를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이 문제는 랭크라는 함수하고도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랭크 함수라는 걸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if 함수 안에 1, 2, 3등 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랭크
자, 이 첫 번째 H17셀에 있는 요 데이터가 요 전체 데이터 범위 F4키 눌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랭크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오더는 숫자가 커야 1등인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요. 쓴다면 0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이 랭크 함수의 경우.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의 H17셀에 있는 숫자가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인가를 구하는 것이 랭크인데, 여기서 랭크를 구하시고 나서 다시 if로 돌아가서, 자, 여기가 중요하죠. 3등까지. 이거는 등수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3등까지 할 때는 3 이하로 써주시고, 그리고 진출 아니면 빈 공백 쌍따옴표 두 개를 써서, 자, 그러면 라지 함수라고 사용했을 때와 랭크 함수를 사용했을 때 결과값은 같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사용법이 달라지겠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사용 요금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죠. 자, 모두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표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에 따른 결과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거는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렇게 기준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기준표를 가지고 자, 결과에 표시를 할 때 모두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VLOOKUP 함수. 자, VLOOKUP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대화 상자에서, 자, 이 VLOOKUP도 굉장히 잘 나온 데이터베이스 VLOOKUP, if 함수 등등 잘 나오는 함수들이죠. 자, VLOOKUP의 첫 번째 룩업은, 자, 이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자, MOD라고 쓰시고, 자, 가로를 열면 수식 입력줄에 모두 함수가 생기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대화 상자는 모두 상자로 바뀌죠. 자, 이때 첫 번째 넘버는 B30이죠. 자, 이 셀의 데이터를 얼마로 나누냐면 100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다시 VLOOKUP으로 가서, 자, 이렇게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자,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이 범위죠. 기준표 전체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한 번 계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 셀을 찾아서 여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절대 번지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번지. 자,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이 나머지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해야 될 것은 몇 번째 열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요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색깔이 지금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의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컬럼 인덱스 넘버에는 3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 레인지 룩업의 개념은, 자, 이 값을 찾았을 때 정확하게 찾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쓰시는 게 다른데요. 자, 지금 우리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true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 테이블 기준표를 보시게 되면 내가 찾은 이 나머지 값이 지금 690인데 여기 안에서 690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 안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 레인지는 그 true 값인데 true 값은 생략하셔도 되기 때문에 안 쓰고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끌어서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를 다 풀어 주신 다음에는요. 자, 요거 글자 살짝 조절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기본 작업 1에 가셔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적어도 계산 작업에서 3문제 정도를 확실하게 푸시고 나머지에서 실수를 안 하셨다면 기본 작업은 여유 있게 여러분이 시간 되는 데까지 입력을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